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에서 주최하는 2023학년도 온라인 대학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사정관 정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캠퍼스가 오픈을 2014년도에 했는데요. 2014년도부터 입학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 캠퍼스가 정말 많은 변화를 제가 직접 정말 봐왔고요. 저기 오늘 이렇게 마중물에서 주최하는 학교 설명회도 이제 3년이 돼가는데요. 그래도 항상 좀 새롭고 그래도 좀 더 새로운 그런 소식과 정보를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인천교육청에서 한국대학교가 아닌 미국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앞서서 우선 조지메이슨대학교는 미국대학교거든요. 그래서 미국대학교고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왜 한국에서 미국대학교를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조지메이슨대학교는 어떤 미국 대학의 어떤 교육적 가치를 좀 추구를 하고 그 중에서도 메이슨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 가치를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IDEA, I는 innovative, 어떤 혁신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지메이슨대학교는 되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짧은 역사를 혁신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와서 학교와 그런 함께 있는 지역사회,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함께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diverse, 정말 강조되는 가치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함께 의사소통을 하면서 함께 발전을 해오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학생들, 다양한 배경의 어떤 학생들과 그 사고를 가지고 오는 건데요.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도 그렇지만 한국 캠퍼스에서 정말 다양성을 저희가 정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entrepreneurial 기업가 정신, 저희는 이제 자기주도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사회에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accessible은 이제 열려 있고 개방성을 가지고 또 흔히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듣죠. 미국 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입학 사정을 할 때 학생의 어떤 잠재력인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인재로 키워서 졸업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지메이슨대학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5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눈부시게 성장을 해서 현재는 버지니아에서 가장 큰 주립대학교고요. 그리고 지금 R1 최상위 연구기관으로 지금 카네기 재단 선정 최상위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됐는지는 지금 3년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카네기 재단에서 R1 최상위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성 있게 그리고 자기주도성 있게 정말 달려왔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다른 뭐 R1 최상위 연구기관에는 뭐 하버드, 뭐 프린스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교들하고 같이 견주어서 정말 50년이 채 안 된 학교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다양성도 얘기를 했었죠. 130여 개국에 38,000명의 학생이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대학 랭킹 상위 200위권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또 여기 써져 있진 않지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취업률이 버지니아에서 1위입니다. 지금 지난 10년째 지금 달려오고 있고요. 아마 조지메이슨대학교 본교 캠퍼스의 위치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조지메이슨대학교 본교는 페어팩스라는 곳에 있고요. 미국 수도에서 한 2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 페어팩스라는 동네는 50년 이전에는 정말 허허벌판이었다고 하는데 함께 학교가 성장하면서 지역사회도 함께 같이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한국조지 메이슨 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됐던 이유도 그 인천 송도에 좀 유사한 어떤 배경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벤치마켓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초대를 받아서 들어온 것입니다. 네. 저희가 2009년도에 한국정부에서 초청을 받고 2014년도에 개교를 해서 현재는 경영, 경제학과, 그리고 국제학과,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과, 데이터과학과 네, 개설되었던 순으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키포인트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저희 조지메이슨대학교는 이제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원서를 쓰는 순간부터로 할게요. 원서를 쓰는 순간부터 나중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미국 본 캠퍼스, 페어팩스 캠퍼스와 동일한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학증명서 그리고 나중에 졸업증명서 정말 동일한 본교에서 네,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동일한 교수진 그리고 그런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다양성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저희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재학생이 700명 정도 되고요. 졸업생은 한 16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재학 중인 700명 정도의 학생들도 한국계 학생들이 많기는 하지만 다들 뭐 복귀 유학생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복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여 개국의 출신의 학생들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학생들이 저희가 여기에 있는 4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1년은 미국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도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지금 재학생 700명 외에 매 학기 한 50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미국 캠퍼스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1학년 또는 2학년의 학생들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 캠퍼스 학생들이 미국 캠퍼스 갔을 때 같이 함께 가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700명이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대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 대 교수 비율이 아주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긴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그런 기회들이 제공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그 학부에서 리서치 센터가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학부생만 있고 또 학부생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구 기회 그리고 또 세미나나 이런 곳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른 대학교에서는 석사생 이상들한테 가는 기회들이 저희는 학부생들한테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저희가 매해 학회도 계속해서 열리고 그리고 좋은 연구 결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저희가 세계 최정상급 학부 전공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 이제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 캠퍼스에서 이렇게 6개 전공을 가지고 왔을 때는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특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과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면서 또 미국 요새 교육의 또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희 전공들도 그렇고 어떤 공부하는 가치관과 방법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어떤 통합성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떤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어떤 학제 간의 연구, 학제 간의 어떤 연계성 그리고 어떤 통합적인 그런 학문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학부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경영학부가 있습니다. 경영학부는 우선 이학사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AACSB 인증을 받았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AACSB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는 전 세계의 경영학과가 많습니다만은 정말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 즉 커리큘럼, 어떤 교수진들, 그다음에 어떤 연구 결과들이 정말
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본교라는 것은 저희 이제 한국 캠퍼스도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이제 인증 그 절차를 밟는데, 저희는 경영학과 회계학 인증을 모두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부생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우리가 AICPA를 따고자 하는 학생들이 저희가 많은데, 그 회계학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수업들이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번에 졸업생들 중에 다 그 빅4에 다 들어가서 지금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관련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어요. 저희 통합적인 어떠한 커리큘럼, 통합성을 가진 인재를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경영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회계학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회계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보통 회계학을 공부를 해서 회계학을 파서 회계사 시험을 보고 이제 회계사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만 파는 그러한 공부에서 조금 이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요새 트렌드는 이제 경영학이라는 큰 우산 틀에서 정말 1, 2년 동안은, 첫 학부 2년 동안은 모든 비즈니스의 그 코어를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심화 전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화 전공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뭐 회계가 되거나, 아니면 요새 가장 핫한 것이 경영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경영 분석, 그리고 요새 마케팅 좀 많이 핫한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화 전공을 들어갔을 때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뭐 어떠한 뭐 본인이 CEO가 되거나 이렇게 경험했을 때 정말 기본적인 것을 다 아울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우겠다라는데 그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 부전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심화 전공, 그리고 10개의 부전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이학사, 문학사가 있습니다. 경제학과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정말 상위 랭킹을 가지고 있고, 경제학에 정말 그 학파가 따로 있을 정도로 메이슨하맥스라고 불려지는데, 네, 그래서 2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교수님을 포함한 우수한 교수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사, 문학사에 대한 좀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이 어떠한 과목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론적인 거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제 문학사를 전공을 하게 되고요. 뭐 통계, 그다음에 수리적인 것을 좀 수학 기반이 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학사로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 전공을 하고 나면은 정말 다양한 진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컨설턴트, 다양한 뭐 정치, 그리고 연구 등의 다양한 진로 기회들이 있습니다. 국제학과,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할 때도 국제학과가 정말 인기 전공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대학교를 갈 때 나는 국제 무대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거를 공부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 경우에 국제학과는 정말 매력 있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2년 동안은 진짜 국제학과랑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루고, 여기에 맞는 14개의 심화 전공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 14개 심화 전공 중에 하나, 이게 뭐 주제별이 될 수 있고요, 지역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인간 앙보, 뭐 글로벌 거버넌스 등, 그다음에 또 미디어 및 문화가 좀 핫하고 저희가 좀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캠퍼스에서 한 50명에서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 쪽 지역별 심화 전공을 한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캠퍼스도 그렇고 미국 캠퍼스도 그렇고 그 수도권하고 가까운 캠퍼스다 보니까 국제학과는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어떤 그 국제기구와 송도에도 많고, 그리고 워싱턴 DC에도 다양한 국제기구들, 그리고 정부기관들, 그래서 다양한 정말 인턴십과 진로 기회들이 열려 있는 학과입니다.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는 학과
그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분쟁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학과인데요. 자, 분쟁을 얘기를 할 때는 이 분쟁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분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기업 간의 분쟁,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 내에서의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의 심화 전공이 있습니다. 6개의 심화 전공이 있어서 저희 뭐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를 공부를 하면서 나는 어떤 글로벌 HR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HR 관련 담당 전문가가 되겠다 또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기업 합병을 담당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조정을 하고 그런 어떠한 갈등들을 또 분석하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따로 교육학을 공부해서 또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학교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조금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책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심리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에 대해서 나는 더 전문가가 되겠다. 정말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가 이름이 좀 생소한 만큼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아마 박사학위를 처음 개설이 됐던 학교고요. 그만큼 저희는 전미 전 세계 랭킹 1위가 있고 그리고 진짜 2,000명 이상의 왜냐하면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학과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각 분야의 졸업생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디자인 학과입니다. 이것은 예술학사이고요. 저희가 또 컴퓨터 게임 디자인 얘기를 할 때는 아까 통합적인 인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기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2D 미술부터 그 다음에 뭐 시각기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그리고 음향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능력,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서 온 학생들도 제가 봤어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 라는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온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어떤 교육 콘텐츠 모든 것들이 이러한 스킬이 요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각 디자인 하나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스킬을 다 배우는 거고 이후에 그 컴퓨터 게임 회사를 들어가는 거든 정부 기관에 가서 그런 재난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결국에 모든 이 스킬셋을 요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돼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공인데요. 데이터과학 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사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처음 오픈을 했는데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새는 다 뭐 데이터,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과학과를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말 컴퓨터 코딩 아니면 프로그래밍, 뭐 컴퓨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이언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잘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일은 정말 무수한 데이터들이 많을 거예요. 주말 시간대, 주말 저녁 9시에 어떤 지역에 어떤 연령의 어떤 젠더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그러면은 그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러면은 다음에 가지고 올 컨텐츠는 어떤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음에 제작될 컨텐츠는 어떤 것이 좋을지 더 나아가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이제 취업이라는 걸 빼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가 대학교에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아직은 졸업생이 많진 않아요. 지금 160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80% 넘는 취업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취업경력개발센터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뭐 4학년 때 와서 이력서 쓰는 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정말 다양한 활동 기회, 인턴십 기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약 몇 가지의 로고, 취업을 했던, 인턴십을 했던 로고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우선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메이슨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고3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특히 이제 국내파 학생들한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입학 전형은 정규 과정이 있고 조건부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은 이제 내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내신,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 그리고 자기소개 다 중요한데, 정규 과정과 조건부 과정이 나뉘어지는 거에 가장 큰 몫을 하는 거는 영어입니다. 사실 국내파 학생들은 영어를 많이 준비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과정이라는 걸 만든 것이고, 조건부 과정은 영어 점수, 공인 영어 성적 점수가 없더라도 조건부 과정은 그 원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입학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하고 PPP로 나뉘어지는데, 이것 또한 공인 영어 성적의 점수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영어 점수가 약간 부족한 PPP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동안에, 2학기 동안에는 영어 수업을 2개를 조금 더 서포트를 받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조건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4년도부터 이제 입학처를 해서 학교 학생들을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정말 똑똑한 국내파 학생들이 좀 뒤늦게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대해서 알게 된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뒤늦게 알다 보니까 공인 영어 성적을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점수를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토플이나 IELTS 점수가 나중에 와서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라는 한 학기짜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이 한 학기 동안 영어 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카데믹한 잉글리시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학기를 B- 이상의 학점을 취득을 한 학생들은 그 다음 학기에 PPP로 정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렸던 전형별 영어 기준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류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을 완료를 하면은 G넘버라고 수험번호가 나옵니다. G넘버를 받고 나서 이건 48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니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시는 거고요. 서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면, 필수로는 성적증명서, 만약에 이미 졸업을 한 학생들은 졸업증명서, 영문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영어 성적 중에 하나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 자, 자기소개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기별로 한 2번씩 저희 입학처장님이 직접 자기소개를 잘 쓰는 법, 미국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기소개 쓰는 꿀팁 등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원서를 쓸 때 저희 일정 같은 거 보셔가지고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잠깐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서류에 나와 있지 않는 입학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학생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 학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 학생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정말 저희는 너무 궁금합니다. 왜? 저희가 나중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이거든요.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아까 같이 말씀드렸죠.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살아왔던 어떠한 인생을 이제 좀 풀면서 나는 정말 이래서 조지 메이슨 대학교하고 좋은 핏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어필을 하시는 것이 좋은 자기소개가 되겠습니다. 선택 서류는 나와 있고요. 많이 질문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기록부를 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들은 그러면 이력서를 영문으로 요약해서 내가 했던 활동들을 내고, 생활기록부는 그러면은 뭐 요약을 하던 아니면 생활기록부 국문으로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을 뽑아요. 가을 학기를 뽑고 봄 학기를 뽑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아직 가을 학기 학생을 뽑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봄 학기를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조기 지원이 이제 저희가 수시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인 경우에는 이제 곧 8월 달에 오픈이 돼요. 그래서 조기 지원 마감일은 이제 9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9월 17일은 어떤 기준이냐면, 원서 마감하고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9월 17일까지인 거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1차 마감일, 최종 마감일 같은 경우에는 원서만 그때까지 마무리를 주시고, 한 그 이후에 일주일 아니면 최소한 2주일 이내에 다른 영어 성적까지 다른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감일이 좀 나뉘어져 있는 거는 입학장학금이 이제 그 중에서도 우수인재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차 지원 마감일까지는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등록금은 한국 캠퍼스하고 미국 캠퍼스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캠퍼스 학생들은 미국에 갔을 때 37,000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점별로 여기서 모든 학생들이 다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올해를 받았으면은 여기에서 37,000불이 아닌 마지막 미국 캠퍼스에서 25,000불을 내게 되는 거고요. 시로 다 깐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시로 다 깐 경우에는 이제 4,000불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은 다 일정 장학금을 받고 간다라는 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최대 12,000불을 많이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인재 입학장학금, 그리고 희망인재 입학장학금, 요거는 나중에 합격 후에 저희가 우수인재 입학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연락이 가고 있고요. 희망인재 입학장학금은 합격 후에 이제 마감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홈캠퍼스 학비 지원에 요거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한국 캠퍼스 학생들이 미국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요. 그리고 아직 고등학생들이 이제 석사까지 생각 안 할 수가 있는데, 요것 또한 추가 혜택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이제 보통 학부 4년, 그 다음에 석사는 2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저희가 accelerated라고 해가지고 속성으로 학부 3년 반, 그 다음에 석사 1년 반, 그래서 총 5년 안에 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 1년 동안 2만 불 이내로 학비를 정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절약해서 석사까지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입학처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메일, 그 다음에 카카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달 온라인으로도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도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적극적으로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다양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